자, 오늘 특강 12회 전자기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 특강은 문제가 한 15문제에서 어떤 파트는 18문제 정도까지 있고 막 그렇더라고. 파트별로 좀씩 다르긴 하던데 일반적으로 하면 15문제 이상씩은 다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이제 특강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다뤄보거든요. 정규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아마 그 수업 시간 우리는 그나마 좀 다른 센터보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 다뤄봤자 한 13문제, 14문제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그러면 안 다뤄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해답지가 아마 체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답지를 제공해 줄 거니까 그 숙제로 내주면은 좀 남아있는 것들 좀 숙제로 풀기도 하고 좀 그래. 알겠지? 그리고 이 문제들 좋은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있긴 해. 근데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복습 없이는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 잘 알지? 이거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치? 문제를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번에 특강 교재에서 지금 한 400문제씩 해가지고 한 800문제 너희들한테 제공한단 말이야. 정규라고 특강 합쳐가지고. 그 800문제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몇 %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전자기학 쪽은 선생님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좀 성실하게 좀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12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뒤에 21회까지인가 아마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화성과학까지 진행을 할 거라서. 자, 그러면은 199번부터 여기 책에도 199번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1회라고 12회 1회라고 해가지고 뭐 1번부터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 앞에 있는 문제부터 이렇게 싹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이 몇 문제였단 얘기야? 198문제였단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양이 굉장하지, 그치? 자, 갑시다. 199번은요. 정확.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예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199번부터 풀어봅시다. 일단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소개시켜 줄 거야. 계속 알겠지? 소개시켜주고 풀 수 있는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에게 풀게 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199번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시작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가물가물할 거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A 같은 경우하고 B 두 개 이제 저항이 있는데 너희들 예전에 저항 공식 어떻게 되더라? R은 로우 S분의 L, 그지? 해량들. 여기서 S는 이제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S 대신 A로 대체해서 써주는 경우도 있어. 둘 다 이제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거고. L은 이제 길이를 의미하는 길이. 그 다음에 로우는 비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관계로서 이제 저항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199번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B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 훨씬 더 이제 길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조건에서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길이가 같다는 말이 안 나와 있더라고. 이거 문제를 읽어보면은 몇 번 찾아봤는데 안 나와 이게.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길이가 같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 길이를 갖다가 이제 둘 다 L이라고 하는 이제 길이로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단면적의 차이가 이게 좀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이때 반지름의 크기를 R, 얘는 2R이라고 하는 이제 반지름의 차이를 두고서 두 저항에 지금 뭘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온도 변화의 B를 바르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온도 변화를 우리가 알려면은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대체? 최종적으로 저항? 저항의 크기? 아니 그러니까 뭐 저항의 크기 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중간 과정으로 온도의 변화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저항에서 발생되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지, 전력이지.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각 저항에서. 소비 전력을 알아야만 그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온도의 변화의 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소비 전력이 뭐와 관계될 거냐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열의 양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맞냐 안 맞냐? 그때 그 열량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Q는 CM 델타 T. 여기서 온도 변화가 어디에 해당돼? 그렇지. 요거예요. 요거의 비를 보자는 거야. 이게 강도체.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문제하고 조금 다르지 분명한 거야. 그지? 많이 꼬지 않았어 지금? 몇 단계를 꽂잖아 지금. 2단계까지 오려면 여기서 뭐 구해야 돼? 얘네들이 단면적의 크기에 따른 저항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그냥 그래. 저항의 크기를 알아서 이걸 소비 전력의 비까지 유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소비 전력의 비를 이용해서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델타 T의 온도 변화량의 크기가 누가 더 클 것이냐를 갖다가 알아봐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 문제에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A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RA는 로우의 A분의 L인데 반지름이 R로 나와 있으니까 파이 R제곱의 L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그냥 그래. 요게 이제 저항이 크게 해석될 거고 RB 같은 경우는 RB는 로우의 얘는 4파이의 R의 제곱이 2R이니까 그지? 맞냐? 네. 거기에 길이는 똑같이 L로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 이게 조건이 이게 L이 같다라는 조건이 없어가지고 나도 한참 찾아봤었거든. 근데 해답지는 자꾸 L을 같은 길이로 놓고 풀었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그걸 좀 체크를 좀 해놔요. 길이는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지금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인 것 같아 지금? 4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4R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다른 크기의 값을 B 값으로 해서 치환하는 이런 식의 값들도 우리가 잘 써줘야 돼, 그지? 얘는 얼마가 되냐면 R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비 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 P는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 두 가지의 공식으로 소비 전력의 크기를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런 조건들은 어디다가 놔야 소비 전력의 비를 알 수 있을까? 어떤 걸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을까? 문제 읽어보면서 판단해 봐. I 제곱.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I가 어디에 써 있어? 네. 그렇지. 제일 위쪽에 보면 같은 전류 I가 흘러 열이 발생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조건을 사용해 가지고 전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는 문구인 것 같아. 이 I 제곱이 동일한 양인데 그때 이 R의 크기에 의해서 이 P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걸 이용하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 그러면은 소비 전력의 비도 얼마야? 몇 대 몇이야? 소비 전력의 비도 4대 여기다 써놔야겠다. 소비 전력의 비 역시 4대 1의 소비 전력의 비를 가져야겠다. 그러면은 자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QA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QA가 4Q QA를 4Q로 합시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 4대 1이니까 Q를 갖다가 4Q로 봐도 되죠, 그죠? A 같은 경우는 맞냐? 4Q는 C에 여기서 M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M 1 지금 현재 얘하고 얘 질량의 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찾아놔야 돼. 어떻게 할까? 1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A는 요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 그지? B는 이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단면적의 비가 4대 1이잖아, 그지? 그래 길이는 같으니까 그 부피는 몇 대 몇이야? 이것도 부피도 얘가 V라고 한다면 얘는 4V를 갖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지? 단면적의 크기가 4배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 부피하고 질량하고는 무슨 차이일까?
자, 예전에 선생님이랑 화학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밀도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V분의 M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 질량을 대신 뭐로 많이 표현하냐면 로우 V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 이 두 물질이 지금 같은 물질이지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밀도인 로우는 같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부피의 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질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갖다가는 M으로 잡아주면 되지, 그지? B는 얼마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걔는? 4M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델타 T.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델타 T만 남기고 싹 다 이항시키면은 CM분의 4Q, 그지? CM분의 4Q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온도 변화량인 것 같아, 이게. 그러면 B도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아까 소비 전력의 비가 4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Q라고 잡아주면 되고 Q는 C는 같은 거니까 비열은 같겠지, 그지? 왜냐면 비열은 같은 물질이면 같은 고유의 양이니까.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4M을 집어넣어주고 델타 T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역시 델타 T를 이용을 해서 표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4CM분의, 그지? 얼마가 돼? Q가 되니까 요거하고 이제 몇 배냐를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몇 배냐? 이게 얘는 뭐 CM이랑 Q를 빼버리면 얘는 4란 얘기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몇 배야? 16배잖아, 16배. 4분의 1과 4는 16배 아니냐? 맞냐? 그치? 답은 그럼 몇 번이야, 그러면? 그렇지. 16대 1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가 만만치 않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원래 1번 문제가 제일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제일 쉬운 거 맞아. 제일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건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래. 요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풀이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200번.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선생님이 했던 논리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풀어봐요. 특강 시간이 몇 시까지지? 1시부터 아까 몇 시까지였더라? 저는 안 해주죠. 시간표가 몇 시? 몇 시라고? 몰라. 지우야 그런 거야? 지우야 몇 시에 끝나는 줄 아냐? 아, 여기 써있네? 2시 50분이 끝나네요. 아, 특강도 1시 10분이구나. 1시가 아니었네. 그럼 2시간이 안 되네? 100분이네, 100분. 그지? 120분인 줄 알았더니 100분이네. 그럼 딴 데보다 20분 더 많은 거네. 두 문제 더 풀지. 17분에 4배 나왔어? 네. 아이비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아.
자, 답 나왔나? 지우야, 나오냐? 1번 하나만. 일단 1번만 구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 1번 과정에서 이제 금방 답을 찾아내면 되거든. 1번이 문제인데, 1번. 나왔냐? 아직 안 나오네. 약간 좀 수가 더럽게 나오긴 해. 약간 수가 좀 더럽게 나오네. 자, 정답을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정답을 공개하면 1번의 답은 17분의 8배입니다. 17분의 8배. 민주 맞았네. 오, 대단하네. 아니, 그 맞을 수도 있는 것이 하진이 엄청 놀라는데. 아니, 이게 단순 계산이거든 이거. 근데 약간 좀 헷갈리긴 해. 어쨌든 이 팁을 좀 보자면 이게 이제 가가 뭐냐면 기본 그거야, 그지? 기준하라고 기준량으로 나온 거야, 기준량. 항상 이렇게 비교할 때 뭔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기준이 되는 걸 항상 제시를 해주거든. 아까도 이 기준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였거든, 기본적으로. 얘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때 기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얘의 단면적을 x라고 가정을 하고 얘의 길이를 l이라고 내가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저항의 크기가 뭐 r 가라고 해가지고 r 말은 로우 s분의 l을 갖다가 가지고 있겠구나. 일단 이렇게 비교하는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똑같은 저항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2배 늘린 거 CB고, 그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을 자른 걸 2분의 1로 압축한 거야, 길이를. 맞지? 그러면은 BC를 각각, 그럼 얘네들이 각각 얼마만큼의 저항을 받게 되느냐, 이것을 좀 구해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어쨌든 요거를 RA라고 할게. A의 저항이니까 요거는 이제 RB라고 하겠습니다. RB는 그러면은 원래 얘를 갖다가 잘랐으니까 어떻게 써준 거냐면 로우 단면적으로 똑같아. S분의 2분의 1L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지? 그냥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이 저항을 반으로 잘라버린 저항의 크기인 거야. 물론 정리하면 ES분의 L인가 뭐 될 거야. 그지? 그냥 그래. 근데 그 상황에서 ES분의 L인데 얘를 어떻게 해버렸대요? 2배 늘려버렸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늘렸다는 얘기는 부피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부피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단면적과 길이의 크기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길이가 2배가 늘어나 버리면 원래 부피라고 하는 게 AL로 구하는 거잖아. AL. 그지? 그래. 그러면은 길이를 갖다가 2배가 되는 EL로 바꿔주게 되면 반대로 A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아니 1A, 그지? 2분의 1의 1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S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2분의 S가 됐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응. 2분의 S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지. 2S분의 1을. 2분의 1S를.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몇 배가 됐어? 얘는 2배가 길어졌으니까 얘는 2를 갖다가 2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2를 곱해주면 되고 얘는 2분의 1을 곱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얘가 얼마가 됐느냐를 구해주면 돼. 그럼 얼마가 돼 얘가? S분의 2L이 되지. 그치? 그래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S분의 2L이라고 하는 저항의 크기로 바뀌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반대야 이번에는. 그치? 얘는 오히려 아까처럼 길이를 갖다가 짧게 해줬어. 그래서 원래 얘로 로우의 S분의 2분의 1L짜리였는데 S는 얼마가 됐어 얘가? 2S로 넓어졌지, 그지? 얘는 2S가 됐으니까 2배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짧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는? 2분의 1로 짧아졌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면 로우에 얼마가 되냐 이거 계산하면 8S분의 L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이 얘 두 개 같은 경우는 얘와 다르게 이 두 개의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준량을 예를 들어서 이제 R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취급해 주면 되냐면 2R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더하면은 복잡했잖아. 그러니까 치환하는 걸 좀 더 간단한 값으로 기준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8분의 1R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8분의 16R, 17. 8분의 17R, 8분의 17R.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8분의 17R이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주고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뭐가 뭐에 몇 배냐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서 보면은 가의 저항은 나의 저항에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역수비로 배수를 갖다 결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답은 그래서 17분의 8배가 됩니다. 17분의 8배. 근데 이 배수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학생들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이 틀려. 요 8분의 17까지는 다 구했다. 실제로 답안지를 막 확인을 해보면은 10명이 답안지를 내면은 답을 8분의 17배로 내는 분들이 한 3분의 2야 실제로. 이 배수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진짜 마지막에 가서 꼭 그 영재고 문제들 보면 마지막 가서 한 번 더 꼰다는 의미로 이뤄주고 되던데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어?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저항 B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C의 몇 배냐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걸린다고 되어 있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걸린다고 되어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저항 B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C의 몇 배? 16배. 그지? 16배. 아까 민주는 몇 배라고 했지? 16배를 했어? 16배입니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어? 왜 그런 거야? 얘는 2R이고 얘는 8분의 1R이니까 몇 배? 16배. 알겠지? 저항의 크기가 16배니까. 그 다음에 3번. 회로 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회로 가에 몇 배냐? 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뭘 이용해야 될까? 아까 전력 공식이 요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I제곱에 R로 비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R분의 V제곱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 R분의 V제곱이 더 유리할 거다. 왜 그런 거야? I제곱에 R로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저항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전류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지. 그지? 전체 전류가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I제곱에 R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건전지 전압이 V로 다 같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차피 V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지우는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이걸로 선택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아리까리 하면 안 되거든. 이걸로 비교해야 되나? 이걸로 비교해라. 이렇게 아리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서 지금 왜냐면 둘 다 지금 전압이 갖다가 같은 건전지에 지금 걸려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건전지에 걸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저항의 크기가 방금 다르다는 것을 네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았을 거거든. 그러면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건전지라면 전체 전류의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I제곱의 R로 비교가 힘들겠구나라는 다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압을 같다라고 놓고 R분의 V제곱으로 비교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R분의 V제곱으로 비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 전력이 그냥 몇 배야 그러면? 17분의 8배야 아니면 8분의 17배야? 지우가 얘기해봐. 민주는 17분의 8배. 맞아? 하진이는? 그렇지. 정답은 17분의 8배. 왜냐면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은 저항의 역수비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저항의 역수비. 아까 저항의 크기가 8분의 17R이니까 이거 역수비는 17분의 8R. 17분의 8배에 해당되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해서 200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번. 그리고 버릴 거는 과감히 버릴게요. 알겠죠? 근데 지금 나온 문제들은 버릴 게 없는 문제들이다. 자, 201번. 201번도 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봐. 좀 많이 어려워. 근데 이런 유형들이 생각보다 종종 나와. 위에 있는 문항에 지금 뭐 많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 문제에서. 그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조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막 이런 물리량들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수학적이고 좀 능력이 좀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민주는 어떠냐, 이런 문제 할만하냐? 할만해? 그 시간 줘볼 테니까 한번 해볼래? 괜찮을까 모르겠다. 하진이는 이런 유형 문제 어떠냐? 푸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이거 분명한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지금 200번, 199번처럼 주어진 조건이 뭐 만족하는 뭔가를 막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접 대입해서 풀고 하는 것들은 다들 좋아하는 문제들이죠.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나마 풀만한데 요거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친구들 꽤 있어. 이거는 모르겠다. 수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회로의 원리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위에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AB 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은 R과 같다. AB의 단자야 이게. 여기다가 건전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AB 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은 R이랍니다. R.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합성 저항이 R이래. 세 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세 개의 저항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의 알파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조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일단은 앞에 있는 조건은 마지막에 이용해줘야 될 조건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의 알파베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게 저항 R이거든.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있다. 이걸 이제 IR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R에서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서 이제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의 알파베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대로 이 조건상 그대로 하면 이 IR이라고 하는 것은 ITOT 전체 전류의 알파베다 이런 식의 지금 조건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은 이런 식의 조건으로 한번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그래야 뭐가 나오지 않겠냐? 그냥 읽어본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IR의 크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IR의 크기는 그 일반적으로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만약 전체 전류가 여기서 이게 흘러가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아마 전체 전류일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쪽과 이쪽으로 전류가 각각 나눠지게 돼. 근데 나눠질 때 그때 전류의 크기는 저항의 크기에 역수비로 흘러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IR의 크기를 갖다가 대충 유추해낼 수가 있어. 대충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R2와 R의 합성 저항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합성 저항은 안 됐구나. 요 IR을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I라고 가정하면 ITOT에다가 R2 플러스 R에 R2가 이게 아니지. R2 플러스 R에다가 R2의 B만큼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맞지 않냐 이거?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 흘러가는 것은 이 저항의 크기의 역수로 흘러가는 거니까 두 저항의 합에다가 R2의 B만큼 여기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알파가 뭐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게 알파이지 않겠느냐 이거인 거지. 이게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겠느냐. 아까 IR이라고 하는 것은 ITOT 전체 전류의 알파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ITOT의 R2 플러스 R의 R배만큼 흘러가니까 요 값이 알파에 해당되는 개수값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R2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를.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는 R2지 R2 플러스 R분의 R2니까 이걸 갖다가 알파 R2 플러스 R은 R2로 바꾸고 이거를 알파 R2 플러스 알파 R에 R2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알파 R은 R2 마이너스 알파 R2 R2P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한 거고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은 알파 R은 R2에 1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R2의 크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의 R이다. 자, 이런 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R2 값은 구하게 된 거야 지금. 그지? 그래. 이게 이제 R2 값입니다. 자, 두 번째 제시되는 조건으로 R2 값을 유추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R1을 유추해내야 되겠지, 그치? R1을. 그럼 R1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조건 AB 단자 사이의 합성 저항은 R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RTOT 전체 저항은 R1에다가 뭐 한 거냐면 얘를 합해줘야 돼. 그치? 그래. 직렬과 병렬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성 저항은 R2분의 R에다가 R2R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그치? 그래. 요거 이제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지. 이게 이제 RTOT에 해당되지 않는가. 근데 요 RTOT가 뭐와 같다 그랬냐면 R과 같대요. 이게. 그치? 그럼 이걸 이제 저항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요거 있잖아 요거.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알파라 그랬어. 이게 알파라 그랬어. 네, 알파다. 그래서 저걸 알파로 치환해가지고 정리 좀 해봐야 돼 이걸. 그러면은 R은 R1에 플러스 알파 R. 그지? 그래서 R1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R 마이너스 알파 R.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R1은 R로 바깥으로 빼가지고 1 마이너스 알파의 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 값이지 않겠네. 자, R2하고 R은 금방 유추가 되죠, 그죠? 그래요. 이렇게 유추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기출 이용이긴 합니다. 분명 기출 이용이긴 한데 글쎄
글쎄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겠냐? 하긴 이런 거 민준이 이거 맞출 수 있겠어? 잘 못 맞출 것 같긴 해,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어떤 꼴로 나타내라 뭐 이런 말에 대한 힌트도 없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말들이 없고 그냥 뭐 알파베다 뭐 알파라고 하는 상수값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난해한 형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게 한때는 예전에 올림피아드 전형에서는 꽤 나왔던 유형이긴 해, 이런 유형들이. 요즘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다행스럽게. 요즘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꼴등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는 거. 자, 201번 됐고, 자 202번. 정말 중요한 문제. 202번. 자, 202번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에 합성조합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거 어떻게 구할까? 등전이 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해볼래? 이거 해봐 빨리. 이거 배웠을 수도 있어. 그 성수쌤이 가르쳐준 건 아닐 거고 예전에 선생님이랑 했을 때 이런 식의 합성조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긴 했었는데 많이 다루지는 않았거든.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정말 어렵게 풉니다 학생들. 얼마? 2호? R 2R? 정답.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같으니까 적어서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 4개 있고 끝에 2분의 1 있어. 그래서 2. 뭔 말인지 알겠니 하지나? 모르고 있어. 이건 어떻게 저렇게 금방 나올까? 입니다. 이 조건에서 이걸 간단하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판단은 뭐냐면 일단 모두 저항이 같은가를 판별해 봐야 되거든.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저항이야. 이 선분 하나하나가 다 저항이야. 다 저항이라서 이 저항의 크기가 모두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모든 이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요 회로의 저항이 모두 같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저항의 크기를 합성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아까 민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등전이를 이용하면은 진짜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등전이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푼다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확인을 해보면, 왜 대칭성을 확인을 해보냐면은 등전인 지점이 다 대칭되는 지점이 전부 다 등전입니다. 이런 모든 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지점. IR이지, 그지? 전이라고 하는 것은 IR로 구해요. 즉 같은 저항의 크기가 모두 구성되어 있으면 R의 크기가 커진 만큼 전류 작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맞지 않냐? 그래서 이 둘의 곱이 항상 일정한 지점들이 존재를 해. IR의 크기가 항상 같은 지점들이 존재한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 대칭회로에서는 접었을 때 그 회로를 갖다 대칭적 의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딱 반으로 접는 지점들이 가능하냐라는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건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어때요?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즉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은 전이가 같은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대칭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대칭이야? 요렇게도 대칭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지점 지금 다 대칭에 의해서 저희가 다 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등전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꼭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보셔서 이렇게 봐도 무방해. 왜냐하면 일로 가는 전류 어차피 똑같거든. 같아가지고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있다,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버리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항이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놓으면 저항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 이렇게 이게 그렇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끝이야. 이게 전체 저항이야. 이거 하나만 보여줘. 왜? 얘가 R이면 이거 합성자가 얼마야? R이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주면 전체 저항입니다 이게. 골 때리게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거 딱 보잖아. 그러면 다른 거 안 봐. 요거만 딱 보여. 얘가 지금 어떠냐면 얘가 지금 얼마냐? 하나가 R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R. 그 다음에 여기도 R, 여기도 R. 그치? 그리고 여기도 R, 여기도 R. 그래서 요게 얼마냐면 R이고 옆에 요 R과 요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2R이야. 끝. 심화에 시켜버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는 어떻게 구했어? 저기서 뭐 그게 뭐야? 아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점 있는 데를 여기끼리 다 등전이니까 얘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뭘 붙여? 같은 위치 아니 뭐라고 하지? 좋아. 어떻게 풀었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어 그냥.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알겠지? 응. 선생님이랑 조금 상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 쓰지 마시고 지금 이 방법으로 푸십시오. 이 문제. 알겠죠? 괜히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요. 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왜요? 어? 왜 이해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자, 202번은 진짜 유용합니다. 나중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3번. 바로 이렇게 없네. 203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다. 203번하고 204번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거든 이거. 203번하고 204번. 203번은 좀 별로 그렇게 수학적이지 못하니까 204번 해보자 차라리. 똑같은 유형의 문제야. 똑같은데 203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지금 벌써 2시다 얘들아. 벌써 2시야. 지금 문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남았는데 젠자가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다 하지 말자. 그냥 중복되는 문제를 빼고 204번 하자. 204번은요. 문제는 읽어봐.
자,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봤지? 예전에 영재고 그 대비 교재에서 이런 유형 비슷한 거 한번 봐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그런 유형의 문제보다 살짝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 그 영재학교에서 문제들에서 대부분 물리 문제의 그래도 한 70% 이상은 항상 그래프 문제야.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가 물리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프 문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너희들 하나도 빼서는 안 돼, 알겠지? 근데 길이 x에 따른 회로 전체 저항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하래.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고. 뭐 아무 조건도 주어진 것도 없이 그냥 이게 답니다. 주어진 조건. 얘가 이제 입실론 에너지 전이 A로 나와 있는 거고 전류이 하나 달려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 알려주는 거 없어. 그냥 전기 저항이 R인 철사 하나가 있대. 길이가 전체 길이가 L이고 그리고 전체 저항의 크기가 R인 철사 하나가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 x에 따른 회로의 합성 저항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x분의 저항의 크기 r 요걸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x의 길이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프 그릴 때는 x축이 뭐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x축에다가 하는 게 기준이 되는 양을 x축에다 놔. 기본적으로 여기가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x축은 항상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거 고려해 줘야 돼. 뭐뭐에 대한 뭐뭐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뭐뭐에 대한이라고 나온 게 기준량이야. 기본적으로. x에 따른, x에 대한, x에 대하여 이런 말 나오면 가로축에다 놓으라는 얘기고 세로축에다가는 비교하는 양을 놓는 거야. 비교하는 양.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이거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근데 x의 길이가 요건데 요 길이가 이건데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원형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이거 무슨 어떻게 연결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냥 저항이 위쪽에 x만큼의 xr의 저항 밑에 AB 사이에서 그지? AB 사이에서의 이쪽의 길이의 저항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거거든. 그러면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볼 때 막 예전에는 임의의 저항값들을 막 주어지고서 가장 큰 경우, 가장 작은 경우 뭐 이런 거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어떤 조건일 때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했어 이거? 그때 위와 아래의 저항의 크기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합성 저항이 크다고 했고 두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즉 크다는 얘기는 한쪽이 제일 작아 한쪽이 엄청 작으면 그지? 그냥 상대적으로 한쪽은 커지겠지. 동일한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x의 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의 크기는 커지는 거고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저항이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한쪽이 저항이 작고 한쪽이 저항이 크면 이 병렬 저항은 무조건 가장 작은 저항보다 작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작은 조건과 가장 큰 조건을 살펴보면 아마 제일 크게 나올 때가 존재할 거야. 그지? 가장 크게 나올 때가 그래프에서 그지? x의 길이에 따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엄청 짧았다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딱 반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거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저항의 크기가 최대일 때야. 이때가. 그리고 최대로 갔다가 다시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지? x의 크기가 다시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엔 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다시 저항의 크기가 짧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때 이 최대점의 크기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이때 크기가 얼마일까 이거를. 그래서 하나는 x일 때니까 x분의 1 그지? 하나는 전체
L의 크기에서 X만큼은 뺀 길이니까 L-X분의 1 요게 이제 두 저항의 합성 저항에 해당될 것이고 그때 요걸 갖다가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를 그지? 이게 R분의 1이니까 이게 합성 저항이 이제 전체 저항의 R분의 1에 해당되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RTOT는 얼마가 나오냐면 L분의 X, L-X의 R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라고 그래서 요놈의 크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끝에 여기다가 이걸 적어놔 L분의 X의 L-X의 R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X의 크기가 그거겠지 딱 반 크기에 해당되겠지 그치?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되지 않겠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 그려주라고 그냥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은 동그랗게 가서 동그랗게 떨어질까 이거? 동그랗게. 어? 동그랗게. 왜 그렇게 생겼어? 계산하니까 이차함수 나와. 아 그래? 맞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래 그래. 이것도 봐도 알잖아, x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나타나지는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날 거야. 여기까지는 표기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얼마를 써줘야 돼? 2분의 1. 그지? 그래 그래. 예, 반일 때가 이제 가장 클 거다. 그래서 2번에다가 볼 것도 없어. 전체 전류 I를 최소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최대. 합성조항의 크기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X의 길이는 2분의 1에 자 이렇게 해주면은 2번의 답도 끝. 할만하냐? 할만하지 그지? 그러면 이게 203번하고 똑같은 유형이니까 나중에 203번도 한번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봐요. 203번도 그래프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와. 이거하고. 다음 205번. 자, 205번 진짜 중요한 문제. 해놓고 이거 어떠냐? 짜증나지 그지? 근데 이거 우리 한번 했던 해로야 이거.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해로인데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 예전에 키르이호프라고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어. 배웠지? 예전에 키르이호프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문제가 하나 있거든.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겁니다.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이거야. 아 피트스톤이지.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 요거 뭐냐면 요 두 지점 있잖아. 두 지점에다 전압계 달아놓은 거야. 전압계. 왜 달아놓은 거야? 저 두 지점에 전이차 알아보려고. 예전에 이 두 지점이 전이차가 0이면 휘트스톤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그지 그래.
이 가운데로 전류 안 흐르는 상황으로 해석을 했었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보면 뭐야 하고 하겠는데 그 해로다 이거 지금 다, 그지? 맞냐 안 맞냐? 이 전압계를 요 끝에 여기다가 이제 달아놓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 입장에서 좀 헷갈려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예전에 이제 키르이오프랑 휘트스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진행하면 돼. 근데 얘네들의 저항의 크기를 지금 다 알려주고 있거든.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25, 여기가 R3가 15, 그 다음에 R4가 요거 25. 근데 얘는 안 알려주고 있어. RX라고 나오거든. RX. 근데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A가 흐르고 있는 상태다. 연합은 얘는 이제 전압이 2인데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전압이 얼마로 측정되어 있냐면은 35V가 측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항 R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써서 구해보란 얘기지, 그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저 R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느냐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처음에 주어진 이 조건이 이게 휘트스톤 브릿지가 되는 조건이야? 절대 아니야, 그지? 그냥 왜냐면 A 지점이랑 여기가 B 지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지점의 전위차가 35V야. 두 지점의 전차가 없는 게 아니라 35V야. 전류가 요 가운데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흐르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거는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미지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론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일단은 키르이호프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전류의 흐름을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전압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쪽으로 전체 전류가 일단 흘러갈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양쪽으로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나눠지겠지, 그지?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전류를 I1,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2.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는 전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많이 가냐, 아래쪽으로 많이 가냐, 뭐 이런 거 좀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아래쪽으로 흐를 거다라고 내 나름대로 가상으로 해서 여기가 I3라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미지항의 수가 늘어나면 나만 골 아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15옴이고 여기는 25옴이네. 그럼 전류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을까? 15옴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I1에서 I2를 뺀 값만큼 1로 내려갈 거야, 이거. 그지?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I2가 흘러가고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I1이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만나줘야 돼.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I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I1 마이너스 I2로 설정해 주는 게 미지항을 안 만들고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저항 다 알려줬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저항 다 알려주고 I1, I2, I3만 구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키르이호프로 그 식두개 만들고 그 I1 플러스 I2는 얼마다? 또는 뭐 I1 마이너스 I2는 I3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 3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쓸데없이 막 I1, I2, I3, RX까지 하면 식이 몇 개 필요해 이거? 4개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곤란함을 생각하고 I3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괜히 연리식만 볼 아프게 많아봤자 뭔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I1 마이너스 I2 요 뺀 만큼이 이걸로 여기서 지나가지 않을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여기서 다시 합쳐지면 I2에서 그 빠진 값이 합쳐지면 I1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양적 관계를 성립을 시킨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전류의 값은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 위배되지 않게끔 잘 설정을 했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전류의 방향을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각각의 저항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체크를 좀 하라 그랬어. 이건 좀 야매스러운 거긴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푼다고 했습니다. 왜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항이 반대로 뭐지? 밀어주는 역할처럼 전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전위를 낮춰주는 역할은 저항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꼭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전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전압을 걸어주는 형태로. 그지? 그래. 그래서 전류가 여기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반대로 밀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키로프를 식을 세우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폐해로 방정식은 어떤 폐해로 방정식을 쓰면 될 거냐면 이 회로를 먼저 폐해로 방정식 하나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폐해로 방정식이 되지, 그지? 근데 요 폐해로하고 이 폐해로를 같이 쓰면 안 돼. 대부분.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 10, 20이지, 그지? 그래. 그래서 요걸 똑같이 이쪽 회로 하면 이거하고 동일한 회로야. 이거. 그래서 여기를 하나 잡으면 요거는 안 잡아야 돼. 다른 회로를 잡고 싶으면 크게 멀리 한 바퀴 돌아. 그게 더 낫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요 논리 해가지고 우리가 키르호프의 법칙으로 식을 하나 세워보면, 자,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폐로 방정식을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I1에 10을 곱해주면 10I1인데 플러스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 10I1. 그지? 그래. 맞냐? 맞지? 그 다음에 쭉 돌렸더니 이번에도 플러스를 만나. 근데 이번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RX에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쭉 한번 돌렸더니 여기서 이번에 마이너스 만나네. 마이너스에 20 I2 합쳤더니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키르호프로 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라고 하는, 그지? 이런 식의 식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 지금 만들 수 있는 식은 다 만들어 볼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야. 이거 맞냐 안 맞냐?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르호프를 하나 써도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키르호프로 써가지고 뭐시기야? 여기에 전류가 지금 10A가 흐른다고 나와 있거든. 이게 뭐겠어 이게? 이게 전체 전류 아니냐? 그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전류 10A에 그 다음에 R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될까? 전체 전압이 됩니다. 그죠? 이 R이 전체 저항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10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괜히 또 여기다가 그 전체 전압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다 또 V 써버리면, 그지? 또 막 미지양되고 막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R이라고 가정을 하고 10A의 R 하면은 전체 전압이 되는데, 그때 전체 전압이 이거 얼마가 전체 전압일까 이거? 이것도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그거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0에다가 I1을 곱해주고 25에다가 I2를 곱해주면 여기서 걸리는 각각의 전압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거의 합이
전체 전압 V와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지? 이거 말고 또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면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이게 3번씩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 써먹지 않은 게 있어. 저 35V 안 썼거든 지금. 그치? 저 35V를 어디다 쓰면 될까요 여기서? RX 아이오마이너스. 응? 요거? (30V) 어디서 쓰면 되냐고. 요걸 35V로 놔버리면 요거 한번 35V 놔봐. 그럼 뭐가 나와? 전체 전류는 이게 10이야. 그지? I1 플러스 I2가 10이야. 그러면 요걸 35로 나오면은 I1하고 I2 어떻게 되냐? 일단 너희들 생각대로 아까 민주가 요게 35라고 했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구해보라고. I1하고 I2 얼마 나오는가? 빨리 암산 되잖아. 암산이 안 돼. 구해봐 얼마나? 빨리. I2가 응. 2분의 9. 그렇지. I2가 2분의 9 나와야 돼. 4.5A. 끝났잖아 그러면. I1은 얼마야? 5.5A. 지금 두 지점의 전이가 우리가 이것이 방금 우리가 전이차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 키르요프가 이게 다 뭐였어 이게? 전이 지금 정리한 거 아니었어 이게? 지우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키르요프의 법칙의 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가장 핵심 법칙은 뭐였냐면 폐로 내에서는 누군가가 V만큼 올려주면 이거는 반드시 V만큼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근데 이 두 지점의 35V를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의 전이는 지금 요 놈이 지금 차를 만드는 놈일 건데 요 놈의 전이가 지금 3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쫙 쓴 다음에 여기서 10A는 뭐 여기서 쓰면 될 것 같고 요 R은 전체 저항인데 이건 2번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아직 몰라. 그 다음에 그럼 10A를 여기다 쓰면 되는데 35V를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는 여기다가 35V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제안을 했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더라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민주 말대로 여기 35V를 뜨놓고 두 개씩 정리하니까 I1은 5.5A, I2는 4.5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왜? RX 이제 구하면 되잖아. 그치? I1 마이너스 I2 해가지고 RX 값을 최종적으로 유추하면
RX 값은 얼마 나와? 얼마 나오냐? 35. 그렇지 35. 전체 저항의 크기 R은 얼마 나와? 여기다 이제 세로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R은 계산해보면 14.5 나옵니다. 어렵다, 그지? 조금 어렵죠. 다음 206번. 근데 206번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스위치를 모두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그 등가 회로들 그려줘가지고 각 등가 회로들의 저항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저항의 비값 구하면 되는 거거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래? 풀어볼래? 아니면 스킵할까? 스킵하자. 알겠지? 뒤에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너희들 나중에 한번 좀 풀어봐요. 206번을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7번. (207번은) 중요도보다는 약간 좀 헷갈리던데. 이게 풀이가 안 나와 있어, 그치? 207번, 208번 이 전자기압들이 지금 풀이가 다 안 나와 있어. 지금 몇몇 문제들이 풀이가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풀이가 안 나온 것들 너희들 나중에 혼자 풀 때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지금 207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 답안지가 없구나, 풀이가 나와 있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치? 내가 너희들한테 답안지를 제공해줘도 풀이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막 시간 내가지고 풀이를 다 써주면 좋겠는데 원래 선생님도 그 책을 받을 때부터 풀이가 안 나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 그냥 푼 거거든. 207번 같은 경우는 총 n개의 저항이 1옵짜리 저항이 총 n개가 저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총 n개가 뭐 여기 막 다 있는 것 같아. 여기다 막 수십 개 뭐 n개가 있겠지, 그지? 그냥 여기 표기 안 돼서 그렇지, 그지? n개가 있는데 이럴 때에 그 r 값의 그 r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 가 같은 경우는 별 것도 없어. 그냥 이온이야, 그지? 그냥 그래. 왜? 다른 데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여기와 여기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전류는 일로 갔다 그냥 일로 나와, 그지? 다른 데 연결도 안 된 데로 뭐 하려고 지금 전류가 가겠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저항의 크기 RTOT 전체 저항의 크기는 그냥 2옴이다 이런 식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나저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슷해 보이시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원형으로 된 이런 저항이 R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많은 n개의 저항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때 A와 B 지점으로 이렇게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이것도 무슨 저항이 되어버리냐면 병렬 저항이 돼버려, 그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 전체적으로 I가 갔다가 I1, I2로 나눠진 다음에 한 놈은 이렇게 돌고서 이렇게 들어오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병렬 저항이야, 그치?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돼 있는 병렬 저항인데, 이때 밑에가 얘가 지금 R로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냥 그래. 얘네들도 R로 이렇게 수개 n개로 R이 좀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분명히 밑에는 R이야, 그치? 그냥 그래. 그리고 위에 있는 R은 뭐라고 할까 이거를 총
n개가 지금 있는데 하나가 빠진 거거든 지금. 왜냐면 한 놈은 여기로 와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위에는 n-1 r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일반적이야.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이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거 병렬 연결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 곱한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 두 개 더한 걸로 해가지고 취급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RTOT는 n-1r 그 다음에 n-1 플러스 2에 잠깐만 r제곱인데 아닌가?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n-1에 r에 n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이걸 더 정리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 r분의 1이 지금 이거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r로 전환을 시키면 n분의 n-1에 바깥쪽으로 r 빼버리게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맞냐 안 맞냐? 그치? 근데 이때 얘가 2옴이래. 앞에 얘랑 같다 그랬잖아. 얘가 지금 2옴이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이게 RTOT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요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짜리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를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R에 대해서. 그럼 정리하면은 n-1분의 2n에 여기 이렇게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답이 2옴이더라고요. 난 답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답이 2옴이래 2옴. 그러면 이게 2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봤거든. 뭐밖에 없어? n이 얼마일 때? 무한대일 때. 맞잖아. n이 엄청나게 크는데 거기서 하나 뺀 값은 무한대하고 비슷해. 그래서 요 약분 처리되면서 2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부족하긴 해. 여기서 그냥 n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n이 몇 개인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답은 2옴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저기 2옴을 만족하려면 이 n이 엄청 많아야 돼. 엄청 많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2옴으로서 취급이 가능해. 됐냐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 문제 같은 경우. R은 2옴이다. 됐지? 자, 이번에는 208번. 이건 어떻게 구할까 또? 이거는 히트스톤 정답. 민주 왜 이렇게 똑똑하냐? 이거 히트스톤인지 어떻게 알았어? 비율이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 뭘 이렇게 지우개 하냐? 이런 지우개 하나 좀 어디 가져와라. 지우개 없냐? 지우개를 계속 왔다 갔다 던졌다 갔다. 하나 더 가져와 그냥. 지우개 없어?
주위에 자르면 좀 그렇지 않냐? 주인이 누구 거야? 아, 네 거야? 그럼 네가 잘라서 줘라 저. 주인 자른다는 게 뭐라고 그러게요? 자, 208번은 휘트스톤 브릿지입니다. 이거 휘트스톤 브릿지. 지금 예전에 휘트스톤 브릿지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첫 번째 조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전류계를 두고, 그제 전류계의 전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성립한다는 거였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역으로 역설 한번 해보란 말이야. 역설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4,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6이야. 곱하면 어때? 같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곱해서 갖추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전류 흐를 거 안 흐를까? 안 흐른다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는데 이쪽으로 전류 안 흘러버리니까 이 두 개의 저항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그러면 이 저항은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세 개가 아니지. 총 6개지 저항이. 이렇게 세 개의 병렬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풀면 돼 그냥. 그래서 얘가 얼마야? 2, 3, 15, 4,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아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지금 전류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 이거. 아이씨. 그 여기가 등전이네 여기가. 그지? 그래 그래. 여기 두 개가 등전이네 여기가. 미안하다. 지금 A와 B 지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전류가. 그래서 여기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전류가. 여기가. 그러면은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흐르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이거 3, 6. 그 다음에 여기가 1, 2. 밑에가 2, 4. 요거의 합성 저항 구하면 되겠네. 그지? 얼마 나와? 11분에 11분의 18분. 야, 민주는 전자기학이 엄청 많이 늦었다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늦었어? 모르겠어? 야, 이거 선생님이랑 배운 게 다지 않아? 솔직히 예전에 영재방 교재에서 그거 왜 또 따로 풀어본 거 있었어? 있었어? 네. 뭐? 스페이드하고 아이언이. 아, 그걸 또 풀었어 추가로? 이야. 근데 다 하진 않았고 앞에 쉬운 것만. 아니 그래도 대회 기준인가 그거 안 했어. 아니 그런 거라도 세페이드 문제들 보면은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들하고 좀 우리 책에 있는 책에다가 좀 많이 좀 넣어놓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풀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마저 풀어봤었구나. 아니 갑자기 막 실력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성장했네. 다음 209번은 그냥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좀 봐야 되거든. 이 그래프 너희들한테 처음 지시되는 그래프인데 한 번쯤은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간단히 금방 풀 수 있어서 209번은 그 저항 측정기가 나와 있는데 3L짜리의 저항 측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길이에 따른 저항값을 알아보는 거거든 이게. 그래프가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가 길이, 여기는 저항.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 그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하얀색 저항 3L.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4L. 마지막에 L자리가 시커멓게 나와 있는 저항이 이제 B 저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 기울기가 뭔지 알면 돼, 기울기. 이 저항과 길이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거기서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지 그 의미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비죠. 비저항. 정답. 길이가 비저항 의미하는 거야 이거. 기울기가.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비교해 놓은 값이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실제로. 비저항인 것이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우리가 원래 저항 공식이 로우 A분의 L이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걸 로우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주면 L분의 AR이거든 이거. 근데 이 두 저항은 지금 X, A, B 저항은 두 개 다 단면적이 같아버려 지금. 그래 안 그래? 단면적이 같다는 얘기야.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L분의 R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L분의 R.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인데 지금 L분의 R이 비저항 아니냐 이거 이 기울기가. 그러면 그래 안 그래?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209번의 답은 끝난다. 기울기 구해봐. 얼마야? 3분의 1대 1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1대 3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 문제는 1대 3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 그 다음에 210번. 아씨 다이오드 나와가지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씨 210번 210번 이거 등가해로만 그려주면 끝나거든 이거 등가해로만 그려주면 210번 등가해로 그리기가 되게 까다로워. 물론 선생님이야 등가해로 그려서 풀었는데 이것도 역시 해답지에 풀이가 안 나와 있어. 개짜증나게. 그래서 이거 풀이가 이제 답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풀이 과정 없이 210번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210번. 요거는 일단 등가이로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그릴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이오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 다이오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가 손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 다이오드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는 그 어떠한 역할도 안 해.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잘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건 역전압을 걸어가지고 아예 흐르지 못하게 해버려. 막아버립니다. 이거를. 물론 그 저항을 파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전압이 워낙 세면 이걸 이제 접합 파괴라고 얘기하거든. 다이오드에서는 역전압이 너무 세게 걸리면 얘는 전류의 흐름 정도가 너무 세면 다이오드의 저항의 크기를 이제 넘어서 버리면서 그 접합을 파괴해가지고 전류가 흘러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 전압을 걸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회로입니다.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항 나와 있고, 아우 배고파. 배 안 고프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에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거든. 여기다가 AB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RL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 회로가 지금. 이거 이제 등가 회로를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등가 회로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건전지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빼라 그랬지, 그지? 이렇게 빼가지고 요 위에다가 원하는 회로를 그리면 된다고 했는데, 자, 전류의 흐름기를 보면 돼. 자, 전류 좀 가지, 그지? 자, 양쪽으로 나눠지지. 그래도 양쪽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 먼저 가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이오드 하나 있는데,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 그지? 어차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그립시다. 그냥 갑시다. 이렇게 가다가 또 나눠지지, 여기서. 이렇게. 그지? 그럼 나도 나눠지게 그려. 그리고 이쪽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쭉 가다 보면 이 RL이 있거든? 그럼 나도 여기다가 RL을 하나 이렇게 그려. RL이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딱 교차점 나오거든. 그지? 그냥 그래. 그러면 잠깐 멈춰. 딴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반대로 바로 전에 안 갔던 데가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R이 하나 있거든. 그지? 그냥 그래. 그러면 요 밑에 이쪽으로 R이 하나 있는 거야. R이. 근데 이게 얘도 쭉 가다 보니까 여기 교차점이 나오더란 말이지. 그지? 그냥 그래. 잠깐 멈춰. 알겠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안 갔던 데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쭉 가는데 R이 하나 있거든. 요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R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얘가 가다가 교차점이 됐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교차점이 아까 얘랑 만나는 건 얘랑 여기 만나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 여기 있거든. 아까 얘가 지금 여기 아니냐? 그지? 요 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몰라 이거. 근데 내가 말했잖아. 등전이를 이용하면 된다고. 자, 이 지점, 지금 여기에 다이오드 하나 있는 지점이야, 그지? 근데 다이오드는 지금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이거 영향 안 주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 가고 얘도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 다 등전이야. 등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 군데가 다 같은 전이니까 이 세 군데를 묶어버려도 돼. 예쁘게 묶으면 돼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이 처리를 잘해주라고. 이 처리를. 이런 처리만 잘하면은 등가위로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회로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합성조합 못 구하냐? 얘가 RL이고 R이니까 이거 합성조합 구하면 얼마냐? R 플러스 RL분의 RL. 그지? 그게 또 요거랑 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R분의 1은 R 플러스 RL분의 RL분의 1 플러스 R분의 1 요거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게 RTOT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 맞지? 최종적으로 RTOT를 구하면은 R 플러스 2RL 분의 RL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해답지에. 1번의 답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얘를 건전지를 이거 반대로 달아버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등가회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류의 흐름기를 보잔 말이야. 여기로 쭉 가다가 전류가 지금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때 밑으로 가는 건 막혀버려. 다이오드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는 못 가. 그러면 전류의 흐름기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가다가 일로도 못 가, 그지? 다이오드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로 갔다가 R 지나고
쭉 가다가 아래 지나고, 그지? 그래. 쭉 가다가 이쪽은 못 가니까 이쪽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R 지나고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해놓으라고. 다 직렬로 연결돼 있어. R 몇 개? 두 개의 RL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번에 답은 그냥 RTOT는 얼마야? 2R 플러스 R. 네, 이게 답이야. 이게 이번에 답이야. 되냐 이거? 그래서 210번까지 딱 하니까 시간이 끝나버렸네. 항상 특강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특강이랑 기본 수업 하면은 물리에서 주어진 문제를 다 못 푸는 것 같아요. 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210번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아까 앞에 못 풀었던 거 있지, 그지? 그거랑 211번 풀어보십시오. 선생님 추천해주는 거 풀어봐. 211번, 그 다음에 212번은 이게 휘트스톤이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아니다, 안 풀어도 돼. 213번 풀지 마. 213번은 문제 너무 좀 그러니까 풀지 말고요. 214번. 그 다음에 215번도 중첩의 원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거. 대학물 문제야, 하지 마. 215번. 중첩의 원리 때문에 안 되고. 216번은 도전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거는 키르이오프로 푸는 겁니다. 키르이오프로 하면은 금방 나오거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특강 수업은 마무리. 알겠어. 할만하냐? 권장이야? 할만해? 잘했어.